자, 이번에는 정리 2.19 볼차너버 바이어스트라스 정리를 증명을 해볼 텐데요. 이 증명은 굉장히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정리를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유계인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수열이 유계하면 그 수열의 부분 수열을 찾아서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좀 전에 했던 축소구간 정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증명을 할 텐데 증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이 증명하는 방법의 어떤 컨셉,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컨셉을 좀 더 이해를 우선 하시고 나면 이 좀 어렵고 긴 증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증명의 컨셉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임의의 수열이 x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것이 유계화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까요? 이 x축과 y축을 그리고 여기 1, 2, 3, 4 x축에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있고 fn을 xn 수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이 x1이고 이게 바로 f1이고 둘째 항이 f2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열이 유계하다고 하니까 적당하게 위로 유계한 여기 아래 유계한 이렇게 그어서 상계와 하계를 적당히 그어서 요 안에서 x1, x2, x3, x4 이런 수열이 이 안에서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계한 수열이죠. 아래로 유계하고 위로도 유계하죠. 그러면 이 구간을 최초의 구간 I0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닫힌 구간을 인터벌 제로라고 하고요. 이 중에 이 수열이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동안 이렇게 반을 딱 절반을 나눈다면 수열이 이렇게 진행해 가다가 위쪽 반 또는 아래쪽 반에서 계속 무한 항들이 몰리게 되는, 둘 중에 하나는 몰리겠죠. 이쪽으로 몰리거나 이쪽으로 몰리거나. 무한 항들이 몰리는 그 구간을 다시 인터벌 1이라고도 잡고 여기서도 또 인터벌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또 여기서 항들이 이 위쪽 반 아래쪽 반 중에 그 수열의 항이 유항계가 아니라 무항계가 있는 쪽을 또 잡아서 그쪽을 인터벌 2라고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인터벌을 반으로 쪼개면서 그 수열의 항들이 무한계로 많은 쪽을 계속 인터벌을 잡아 나갑니다. 그래서 I3, I4 이런 식으로 IN까지 쭉 잡아서 나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이 인터벌은 이제 계속 반을 쪼개게 되니까 거의 하나의 선 이제 간극이 없는 인터벌이 될 거고, 그 간극이 없는 그쪽에서 이 부분 수열이 수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컨셉을 말씀드렸으니 실제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정이 수열이 유계하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라는. 자,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수열이 유기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양의 실수 m이 존재해서 그런 모든 수열의 항이 m과 마이너스 m 사이 갇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좀 바꾸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이너스 m과 m 사이에 모든 항들이 다 갇혀 있다, 그 사이에 있다 라는 말이죠. 네, 이 말은 모든 xn이 구간으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m과 m 사이에 닫힌 구간 안에 있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컨셉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마이너스 m에서 m이란 구간 중 마이너스 m과 0 구간, 그리고 또는 0에서 m 구간, 이 두 구간 중 하나에서 무한히 많은, 유한한 쪽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수열의 항들을 포함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그런 구간을 I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I0가 되겠네요. 정 구간이죠. 컨셉과 같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니까 이제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 구간을 0에서 m 사이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without loss of generality 라고 붙이고요. 자, 그러면 또다시 I1 구간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두 구간으로 나눠서 그 두 구간 중 무한히 많은 수열의 항들이 포함되는 구간을 또다시 I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I0보다 I1이 작아지고요. 그 안에 포함되고 I2, I3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이 됩니다. 즉, 이 말이 이제 앞에서 했던 축소 구간열이 되는 거죠. 즉, I에는 축소 구간열이 됩니다. 축소 구간 정리에 따라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구간의 길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구간의 크기 또는 길이를 확인해 보면 우선 I0는 2m이죠. 그리고 I1은 반으로 줄었고 I2는 그거에 또 반으로 줄었고 I3는 또 반으로 줍니다. 계속 위에서 컨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간을 계속 반으로 잘라갑니다. 이런 식이 되어가고 I에는 이 구간의 크기만큼 폭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간의 크기를 재다 보면 계속 구간을 2등분해 나가면 결국 n이 무한대로 갈 때 계속 구간을 줄이다 보면 이 구간의 크기, 이 구간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구간의 크기를 이렇게 구간의 절대값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호를 이제 정의를 하고 써야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구간의 길이, 크기를 절대값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간의 크기는 어디로 가냐면 n-1 m이기 때문에 정해진 실수이니 이 수열이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위에서 바로 살펴봤던 축소 구간 정리에 의해서 어떤 유일한 실수 x가 그 i1, i2, i3 각각의 모든 구간에 다 포함되면서 그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런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소 구간 정리였죠. 자, 그렇단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x는 i1에도 들어가고 또 x는 i2에도 들어가고 i3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죠. 끝까지. 자, i1에 들어가는 게 비단 x1 하나뿐만 아니라 아까 i1은 상당히 이 범위가 있었죠. 이만큼의 범위가 있었죠. 길이가 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x1도 들어가겠지만 x1 외에 다른 i1에 들어가는 수열의 항 하나를 잡아서 이제 xn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i2에도 x1이 들어가겠지만 이 x1 말고 다른 수열의 항 중에 i2에 들어가는 하나의 항을 잡아서 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n3가 i3에 들어간 하나를 찾을 수가 있죠. 쭉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n1, n2, n3는 일단 대소관계 이렇게 유지를 해서 항들이 점점 이제 숫자가 커지는 쪽으로 항을 잡아가게 설정을 해서 하나씩 찾아서 주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xnk라는 부분 수열 하나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인터벌 k에 들어가는 이런 수열이 만들어지고 수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x라는 거는 여기 있는 x라는 것은 결국 축소 구간 정리에서 나온 그 x는 마찬가지로 모든 구간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n을 k로 바꿔 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xnk라는 수열의 일반항과 x라는 이 실수 사이 거리를 한번 해보면 이것은 결국 2의 k 빼기 1분의 n보다 작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n번째 인터벌에 여기 n번째 인터벌의 그 폭이 이 정도 폭인데 사실 그 폭 안에 x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구간에 만약에 구간의 좌측 끝이나 오른쪽 끝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XNK는 그 구간에 안에 있는 아이고 X도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수의 차이는 이 구간의 폭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K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죠. K가 무한대로 가면 XNK는 0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0으로 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말인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하나 만들었다. 축소 구간 정리에 따라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서 구간을 축소해 가면서 만들었고 그걸 수렴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증명 끝났는데 다시 한번 이 정리를 볼차너 바이어스 트러스 정리를 보시면 어떤 수열이 유기한데 심지어 이 원래 수열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유기하기만 하면 그 구간을 잘 좁혀 나가서 부분 수열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앞서 그 증명한 정리에서는 수열이 수렴해야지 부분 수열도 똑같이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수열이 유계하기만 하면 그 부분 수열도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계라는 이 특성이 굉장히 좀 어떤 제한사항을 주어서 강력한 조건이 되어서 부분 수열에 대해서 수렴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